지난 시간에 제가 원단 킷 조상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 계신다면 위에 카드 한번 클릭해 됐으네요. 자, 야 죄송합니다. 오늘 자, 오늘 다이마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티셔츠, 후드, 맨투맨 이런 걸 구성하는 게 다이마루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쇼핑하실 때나 혹은 이거를 제작하는 디자이너들도 오늘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이마루라는 말은 지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누가 그런 말 쓰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이게 다이마루라는 말을 쓰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일본 친구,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일본에 있고 일본 사람인데요. 나짱이라는 특파원한테 제가 전화해가지고 다이마루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짱 나와주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우리 일본 친구 나짱. はい、もしもし。はい、もしもし。なっちゃん、韓国のスーパースタージョニーです。ジョニー、久しぶりだね。いやいや、なっちゃん、궁금한 게 있어갖고 전화했다랬었다며. あ、そうなんでもいいよ。聞いていいよ。はいはい、ありがとう。大丸って何ですか？大丸って大阪の難波にあるデパートのことだけど。 데파도? 백화점です? そうなんだよ。 하이. 나짱, 요즘 때 시국이 이렇게 작살이 나쁘다. 전화 때리라잉. そうだね。何言ってるか全然わからないけど。하이, 질문 시마이 데스. また連絡してね。 야, 하이, 한국어면 전화해 데스네. わかったよ。バイバイ。 야, 바이바이. 우리말 아들이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다이마루는 오사카 나바에 위치한 백화점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백화점 이름을 티셔츠를 만드는 통칭으로 쓰고 있어요. 이 바보 멍청이들아. 우리가 이 잘못된 표현을 고치고 새롭게 어떻게 용어를 써야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낯짱 고마워요. 아리가또. 자, 여러분,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로는 환편 니트라고 합니다. 환편기라는 방직기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환편 니트라는 말이 맞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런 루프 고리 형태로 짜임을 주기 때문에 스판사를 따로 추가하지 않더라도 티셔츠, 후드, 맨투맨과 적합한 원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다이마루라는 말보다는 환편 니트라는 말을 쓰는 건 어떨까 데스네? 아리가또. 여러분, 실의 두께에 대해서도 아셔야 합니다. 실의 두께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티셔츠에 난데! 다이마루는, 난데! 환편 니트는 죄송합니다. 환편 니트는 실의 두께도 중요하지만 중량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두께와 내구성이 달라집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그럼 티셔츠는 어떤 원단이 적합한지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스. 반팔을 예전에는 30수로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실용적인 측면에서요. 반팔은 더우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유행이 변하고 스트릿이라는 장르가 시내 중심에 있다 보니까 하드하고 직선적인 핏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에 적합한 10수, 20수, 20수 이합, 30수 이합의 이런 약간 다소 두꺼운 반팔로는 약간 두껍다 생각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이합은 쉽게 설명하면 실을 한 가닥으로 짜는 게 아니라 한 가닥을 더 추가해서 짜는 게 되겠죠. 그래서 두께도 약간 더 두꺼워지고 밀도도 높아지면서 내구성도 튼튼해지고 입었을 때 실루엣도 직선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겠죠. 원단값도 더 올라가고 난데스까? 제가 지금 수화치를 2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10수라고 보이시겠죠? 10수라고 되어 있고요. 20수 이합 싱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수화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에서 하나씩 뜯어냈습니다. 원단의 두께를 느꼈을 때는 느껴봅시다. 난데 거의 두께가 똑같습니다. 10수의 두께와 20수 이합의 두께는 거의 같으나 보시면 밀도면에서 원단이 이거는 지금 현재 10수입니다. 10수는 약간 투하되는 느낌이 보이시죠? 밀도가 좀 낮은 반면 20수 이합은 밀도가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고 사실 만졌을 때 두께감도 이합의 두께가 조금 더 두껍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약간 중량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에 다 원단집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도에 따라서 원단의 합수에 따라서 두께도 두꺼워지고 내구성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구매하고 아시고 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0번 떠들고 이빨 까면 뭐 하겠습니까? 입은 실루엣을 보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게 가장 빠르겠지 않겠을까요?
제가 대표적인 30수, 일반 30수와 20수, 20수 이하 이렇게 세 가지를 피팅했을 때 어떻게 실루엣이 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0수부터 한번 피팅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30수는 20수에 비해서 중량이 훨씬 덜하고 또 실의 두께도 얇기 때문에 피팅 시 실루엣이 어떻습니까? 직선적으로 떨어진다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죠.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여름에 곁땀이 좀 덜 나겠죠. 좀 얇으니까, 시원하니까, 통풍도 잘 되고. 그치만 직선적이고 하드한 핏은 포기해야겠죠. 중량이 덜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번에는 20수의 피팅샷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수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 잘 보셨죠? 20수는 30수에 비해서 약간의 실이 더 두꺼워지면서 어떻습니까? 중량도 조금 더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핏이 적당하게, 그렇다고 너무 하드하거나 직선적이진 않고 저희가 지금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핏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와치로 보여드렸던 20수 이합의 피팅샷입니다. 나주세 난데스까? 네, 자 보시면 아까 20수, 30수에 비해서 훨씬 더 하드하고 직선적이고 견고해 보이는 내구성이 뛰어난 내가 좋아하는 핏이 연출이 됩니다. 20수 이합을 입게 되면은 다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원단이 조금 두껍다 보니까 활동하기에 20수와 30수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불편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구성과 실루엣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조직은 싱글 조직에 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마루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짜는 조직을 싱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기본적인 티셔츠 원단은 싱글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방금 보여드렸던 건 20수 이합 싱글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이 싱글 원단으로 긴팔과 반팔을 모두 제작하셔도 되고요.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제 바로 맨투맨과 후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스! 아리가또 데스네요. 우리말 아들이 쭈리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이것도 일본어인지 한국말인지 제대로 모르겠어요. 정확한 표현은 프렌치 스타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프렌치 스타일. 근데 약간 이거는 약간 재수 없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쭈리라고 부르자. 좀 쪽팔리니까. 프렌치 스타일이 주세요 하면 땅이 때린다고. 자, 근데 쭈리라는 조직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해야겠죠. 자, 이 앞쪽 겉면을 보시면요. 겉면 쪽은 방금 설명드렸던 싱글 조직이라는 걸로 이루어집니다. 이 싱글 조직인데 그 중에도 코마사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루프, 고리 형태로 이렇게 짜임이 되어 있죠. 고리 형태로. 이러한 고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통칭해서 저희가 쭈리, 프렌치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쪽은 저희가 CD, 카드사라고 하는 조직으로 짜임이 되는데요. 카드사, 코마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카드사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빗질을 한 것을 코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터치감이 훨씬 더 부드럽겠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쪽을 코마사, 안쪽을 카드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 나가보면 또 이 안쪽을 코마사를 써서 터치감이 조금 더 부드럽게 출시를 하는 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거 까칠한 게 너무 싫어. 난데요. 이런 것들은 안쪽도 코마사로 되어 있는 조금 더 고급 원단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아시는 미니줄이, 2단줄이, 3단줄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원단의 두께가 조금씩 두꺼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단이 가장 두껍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3단줄이를 가장 보편적으로 가을철에 많이 맨투맨과 후드를 제작을 하시는데 아까 앞에 반팔과 긴팔을 얘기했을 때처럼 요즘 실루엣이 어떻습니까? 좀 하드하고 직선적인 거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러한 하드줄이 혹은 헤비줄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3단줄이와 하드줄이를 입었을 때 착용샷을 또 한번 비교해 봐 드릴게요. 3단줄이와 헤비줄이의 착용샷을 보시겠습니다. 중량의 차이로 실루엣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동일하고요. 다이마루는 몇 수 몇 탑으로 짰고 중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루엣 자체도 많이 달라지겠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스트릿이나 아메리칸 캐주얼 혹은 워크웨어 이렇게 하드한 핏을 선호한다. 그러시면 하드 쭈리 혹은 헤비 쭈리로 된 맨투맨 후드를 구입하시면 되겠죠. 또는 그러한 티셔츠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옷을 제가
내가 제작하겠다 20수 이합이라든지 합수가 늘어난 중량감이 조금 더 심한 이런 원단들을 사용해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꿀팁이죠. 그러나 나는 그냥 실용적인 게 좋다, 불편한 거 딱 싫고 그냥 내구성 이거 나발이고 나는 그냥 이딴 게 좋다 하면 그냥 30수로 티셔츠 입으면 됩니다. 네, 가볍고 통풍 잘 되고 곁다만 나고 아주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쇼핑하실 때 보면은 맨투맨에 설명이 막 적혀있는데 텐타와 덤불 가공을 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적혀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혹은 내가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텐타와 덤불이 뭐지 도대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텐데 제가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타는 원단의 폭을 일정하게 고정시킨 후에 보온으로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옷을 만들어서 세탁했을 때 원단의 옆선이 허리선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뒤틀림 현상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공정이고요. 두 번째로 덤불은 원단의 수분을 공급한 후에 원단을 한번 돌려주는 그러면서 건조를 시켜서 수축을 방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공정입니다. 이 공정을 빼뜨리면 원단을 한번 빨았어. 옷을 한번 빨았는데 기장이 젖꼭지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셔츠가 입대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어짐 방지와 이 수축 방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옷을 꼭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냥 일회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단을 보통 다이마루는 키로 단위로 구매를 하는데요. 그냥 1야드, 2야드가 아닌 1kg, 2kg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합니다. 1kg를 기준했을 때 텐타와 덤불 가공이 1,000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원단 가격이 예를 들어서 1kg에 10,000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1,000원이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정이 그렇게 비싸거나 그런 공정이 아닌데 이런 걸 빼먹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때문에 빼먹는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그런 디자이너들은 혼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어마어마한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깝추는 게 너무 싫고 그렇다면 구치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댓글 보고 바로바로 답변은 못 드려도 그걸 콘텐츠로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어마어마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난데요. 아리가또 데스나! 지금까지 조니 TV에서 말씀드리는 네, 정지됐어. 티셔츠와 죄송합니다.